안녕하세요. 공스토리입니다. 축구 팬들의 주말을 책임지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르센 벵거 감독과 함께 전통의 강호로 자리매김한 아스널,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 부임 이후 디펜딩 챔피언으로 성장한 첼시와 더불어 우승권을 위협하며 런던을 대표하는 신흥 강호로 올라선 팀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빅6로 성장하며 다이나믹한 공격 축구를 펼쳤고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소속된 팀, 매경기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휘날리던 팀. 이번 시간에는 토트넘 헛스퍼의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82년 북런던을 소재지로 창단되었으며 홈구장은 기존의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1819 시즌부터 토트넘 헛스퍼 스타디움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북런던에 연고지를 둔 아스널, 남런던 연구의 첼시와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죠. 잉글랜드 클럽 최초의 유럽 대항전 우승, 유에파컵 초대 우승 등 팀이 잘 나가던 시기도 있었으나 대부분 1부 리그의 중위권을 대표하던 팀이었습니다. 마틴 율 감독 시절 이영표 영입 이후 국내 팬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04-05 시즌, 05-06 시즌 리그 5위를 기록하지만 선수단과의 불화로 경질당했고 후임으로 온 후안데 라모스 감독도 07-08 시즌 칼링컵 우승을 따내지만 08-09 시즌 강등권까지 순위가 하락하며 결국 경질되고 맙니다. 이후 팀의 구세주로 해리 레드넥 감독이 선임되며 09-10 시즌 리그 4위로 창단 첫 챔피언스 리그 진출, 10-11 시즌 가레스 베일을 풀백에서 윙어로 변경시켰고 이것이 주요하며 챔피언스리그 8강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하지만 11-12 시즌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감독설이 터지며 구단과 마찰이 생겨 레드넥 감독은 사임하였고 뒤이어 부임한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감독, 팀 샤우더 감독도 엄청난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죠. 다행인 점이라면 빌라스 보아스 감독 시절 프리롤 임무를 부여받은 베일이 대폭발했고 팀 샤우더 감독 시절 중용되어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의 캡틴까지 성장한 해리 케인 등 자국 리그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까지 성장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축 선수들이었던 루카 모드리치, 반더바르트, 저메인 데포 등이 팀을 떠났고 특히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가레스 베일이 9,100만 유로라는 엄청난 이적료를 안기며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지만 그 이적료로 영입한 선수 중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이 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봄처럼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니엘 레비 회장은 샤우더 감독을 경질한 후 사우스햄튼에서 가능성을 보이던 유망한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을 선임하게 됩니다. 지난 시즌 19경기 4골로 가능성을 보이던 해리 케인이 총 51경기에서 31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잠재력을 폭발시킵니다. 리그에서는 34경기 21골로 26골의 아구에로에 이어 2위를 기록하지만 토트넘 헛스퍼 올해의 선수상, 리그 영플레이어상, 올해의 팀에도 뽑히며 가레스 베일이 떠난 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하지만 지난 시즌 리그 38경기에서 51실점을 허용했던 수비진이 여전히 문제를 드러냈고 이번 시즌은 53실점을 허용, 리그 16위의 썬더랜드와 함께 최다 실점 공동 14위를 기록하며 결국 리그 5위에 머무르고 맙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주가를 높이던 대한민국의 윙어 손흥민을 당시 클럽 역대 최다 이적료로 영입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비력과 함께 정확한 롱패스를 자랑하는 알더베이럴트가 얀 베르통원과 함께 센터백으로 자리 잡았고 잉글랜드 대표팀의 데니 로즈, 카일 워커와 철의 포백을 구축하게 되죠. 해리 케인은 리그 38경기에서 25골을 넣으며 제이미 바디와 세르히오 아구에로를 한 골차로 따돌리고 득점왕을 차지합니다. 리그에서는 시즌 후반부까지 레스터시티와 우승 경쟁을 펼쳤으나 36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경고만 9장을 받는 등 거친 경기 끝에 2-2로 비기며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고 결국 37라운드 사우스햄튼에게 1-2 패배, 마지막 38라운드에서 한 명이 퇴장당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1
7대5로 대패하며 라이벌 아스널에게 2위까지 내주고 맙니다. 캐피탈 원컵 3라운드에서 아스널에게 1대2 패배 탈락, FA컵 5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0대1 패배 탈락, 유로파리그에서는 16강에 진출하지만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게 1차전 원정 0대3, 2차전 홈에서 1대2로 패하고 무관으로 시즌을 마무리하죠. 이때 기록한 손흥민의 골이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펼쳐진 마지막 유럽대항전 득점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팀에 빠르게 적응한 알더베이럴트에 비해 손흥민은 극심한 기복과 볼 트래핑, 오프더볼 움직임, 체력 등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며 팀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멤피스 데파이에 이은 슈팅 대비 득점률이 가장 낮은 선수 2위에 뽑히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국내외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당시 해설위원이던 이영표 위원이 손흥민은 2-3년 후에 유럽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이는 현실이 되죠. Time to show 'em who's in charge. Call me a shooting star. 새로운 구장 건설에 따른 기존 홈구장 화이트 하트레인의 스탠드 보수 공사로 인해 이후 펼쳐질 모든 유럽대항전 경기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치르기로 결정됩니다. 지난 시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손흥민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참가 이후 볼프스부르크 이적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포체티노 감독의 설득으로 팀에 남게 되고 3선의 델레 알리를 2선으로 끌어올리며 본격적인 데스크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4라운드 스토크시티와 의 경기에서 시즌 첫 출전한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으며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했고 해리케인의 부상과 빈센트 얀센의 부진으로 7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전부터 최전방 제로톱으로 활약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손흥민의 활약 여부와 별개로 거듭된 무승부와 패배에 포체티노 감독은 4백과 3백을 혼용하기 시작했고 특히 3백을 사용한 경기에서 리그 우승팀 첼시를 2대0으로 꺾는 등 11승 1무 무패를 기록하며 팀을 리그 2위로 이끕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아시아인 득점 기록 갱신과 이달의 선수 2회 수상, 델레알리의 2년 연속 리그 올해의 영플레이어 수상, 해리케인의 2연속 리그 득점왕 등 데스크 라인의 공격력이 폭발하며 Like it's neon, rock like kings of Leon. Shooting stars across the galaxy. I stand out, so don't be mad at me. Infiltrate, I'm with my strategy. When I turn up. 리그 기준 팀 득점 1위, 최소 실점 1위를 기록하죠.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탈락 및 유로파리그 32강에서 벨기에 리그의 헨트에게 1무 1패로 탈락, EFL컵에서 4라운드 리버풀에게 1대2로 패배 탈락, FA컵에서는 3백에서 위치가 애매하던 손흥민을 왼쪽 윙백으로 놓는 전술을 선보이며 첼시에게 2대4 패배 탈락으로 또다시 무관에 그치고 말죠. 한편 36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를 마지막으로 100년 동안의 역사가 담긴 화이트 하트레인을 떠나게 되고 차기 시즌의 모든 경기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Didn't even get to cross. 시즌 초반 카일 워커가 맨체스터 시티로 떠나고 손흥민이 팔목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는 등 불안한 모습이 이어집니다. 다행히 손흥민이 리그 1라운드에서 교체 출전했지만 팀은 임시 홈구장인 웸블리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며 8라운드 본머스전에서야 홈 첫 승을 신고하죠. 이를 기점으로 웸블리에 완벽히 적응하며 리그 기준으로 맨체스터 시티에게 1대3으로 패배한 경기를 제외하고 13승 2무를 올리며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데스크 라인도 지난 시즌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위력을 뽐내며 리그에서 74득점을 기록하죠. 해리케인은 2017년 안에 52경기에서 56골을 폭발시키는 괴력을 선보이며 리오넬 메시를 넘어 2017년 유럽리그 최다 득점 단독 1위에 오릅니다. 33라운드 스토크시티와의 경기에서 에릭센의 프리킥 득점에 대해 내 딸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나의 터치가 있었다며 딸을 팔아먹는 패드립을 선보이는 등 3연속 리그 득점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지만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32골을 득점하며 2골 차이로 득점왕을 내주고 말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아포엘과 한 조에 묶여 조별리그 통과가 어려워 보였지만 손흥민이 도르트문트와의 두 경기에서 두 골을 터뜨리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1승 1무를 거두는 등 5승 1무 무패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유벤투스와의 원정 1차전에서 2대2로 비기며 웸블리로 향하는데 전반 39분 손흥민이 선취골을 터뜨리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듯 했지만 후반전 이과인과 디발라에게 연거푸 실점하며 결국 1대2 역전패 1무 1패로 탈락하고 맙니다. 카라바오컵에서는 16강에서 웨스트햄에게 2대3 패배 탈락, FA컵에서는 4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1대2로 패배하며 무관으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여름과 겨울 두 번의 이적 시장에서 단 한 건의 영입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기장 건설에 따른 막대한 비용 지출과 적은 주급으로 담기엔 너무나도 커져버린 주전 멤버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기존의 선수들을 지키는 데 주력하죠. 시즌 초반 아시안게임 일정으로 결장했던 손흥민이 금메달로 병역 문제를 해결하며 팀에 복귀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일정을 소화한 탓인지 컨디션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 11라운드 울버햄튼 원더러스 전에서는 전반 7분 무사 덴벨레의 부상으로 교체 투입되었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후반 14분 다시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교체되며 위기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13라운드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그동안의 침묵을 깨는 멋진 골을 신고했고 16라운드 사우스햄튼전에서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며 유럽 진출 통산 100번째 골을 달성합니다. 15승 4패로 구단 역사상 전반기 최다 승점을 쌓지만 후반기 시작 후 3경기에서 1승 2패에 그치게 되고 해리케인과 델레 알리의 부상, 중원의 핵심 무사 덴벨레의 중국 이적, 손흥민이 또다시 국제대회인 아시안컵에 차출되며 더욱 위기에 처합니다. 아시안컵 8강에서 카타르에 0대1로 패배하며 팀 입장에선 다행히 손흥민이 조기 복귀하였고 피로 누적 문제가 불거졌으나 급한 팀 사정상 곧바로 24라운드 왓포드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하게 됩니다. 0대1로 끌려가던 경기에서 종료 10분을 남기고 손흥민과 요렌테의 연속골을 터지며 2대1로 역전승을 이끌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레스터 시티전까지 3경기 연속골을 성공시키며 어려운 팀을 멱살캐리 해나가죠. 이후 해리케인이 복귀하지만 서로 합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5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합니다. 이 와중에 32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길고 길었던 웸블리 임대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의 첫 경기를 갖게 되는데 손흥민이 역사적인 개장 첫 골을 성공시켰고 팀도 2대0으로 승리하며 반등하기 시작하죠. 37라운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레르마의 도발에 넘어가며 다이렉트 퇴장,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지만 어찌됐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로 마감합니다. 카라바오컵에서는 4강에서 첼시와 1, 2차전 합계 2대2로 승부차이까지 가지만 에릭 다이어와 루카스 모우라가 실축하며 2대4로 탈락하였고 FA컵에서는 4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0대2로 패하며 조기 탈락합니다. 마지막 남은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아인토호벤과 한 조에 묶여 16강 진출이 만만치 않다는 평을 받았고 초반 3경기에서 1무 2패에 그치며 탈락하나 싶었지만 이후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 인터밀란을 상대 득실 우위로 누르고 조 2위로 16강에 오릅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게 2승을 따내며 8강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맞붙게 되는데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할 정도로 상대 전적에서 밀렸기에 대부분 토트넘의 열세를 예상했죠. 하지만 위고 요리스의 페널티킥 선방과 함께 손흥민이 리그에 이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새로운 홈구장에 첫 골을 기록하는 등 2경기에서 3골을 폭발시키는 맹활약을 펼쳤고 2차전에서는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스털링의 골이 VAR로 취소되며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4강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해리케인의 시즌 9급 부상, 손흥민의 경고 누적에 따른 4강 1차전 결장이 겹치며 더욱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죠. 아약스와의 1차전 홈에서 0대1로 패배하지만 실점을 최소화한 토트넘은 2차전에서 반전을 노립니다. 베리우트와 하킴 지에의 연속골로 전반을 0대2로 뒤져 결승이 불투명했지만 후반전 요렌테의 투입으로 공중을 장악했고 모우라가 극적인 버저비터 역전골을 터뜨리며 암스테르담의 기적을 완성하죠.
원정 분위기에 휩쓸려 경기력에서 완전히 밀렸고 한 골도 버거운 상황에서 3골 차로 벌어지는 등 점점 결승행이 희박해졌지만 포체티노 감독의 빛나는 용병술과 더불어 절대로 패배하지 않겠다는 선수들의 투지가 이날의 기적을 이끌어냈습니다. 평소 극적인 승리에도 큰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던 포체티노 감독은 종료 휘슬과 함께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우열하였죠. 팀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진출, 상대는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안필드의 기적을 써낸 리버풀, 박지성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 선수의 선발 출전도 모자라 팀의 에이스로서 반다이크와 함께 결승전 메인 포스터의 모델로 발탁되며 입단 초기에 비해 달라진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The stranger's dead, the night is red, his heart is cold. 부상에서 갓 복귀한 해리케인의 풀타임 출전이 패착이 되었고 여실히 드러난 전력차와 초반 실점을 극복하지 못하며 결국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서 기적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지도력으로 팀을 결승까지 올리고 리그 4위로 차기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낸 포체티노 감독에게 많은 찬사가 쏟아졌죠. 2019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런던을 대표하는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감독상을 수상하였고 해리케인의 공백에도 뛰어난 활약으로 팀을 이끌었던 손흥민은 선수상을 수상합니다. 또한 토트넘 호스퍼 올해의 골과 올해의 선수 동시에 석권, 발롱도르 22위로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길었던 시즌을 마무리하죠. 유벤투스의 파울로 디발라를 놓쳤으나 모처럼 포체티노 감독이 원했던 선수 대부분이 영입되며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난 에릭센과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양쪽 풀백 라인, 수비진의 주축이었던 얀 베르통원의 폼 하락, 클럽 최다 이적료로 영입한 은돔벨레의 부진, 징계 여파로 2라운드까지 결정한 손흥민 등 모든 상황이 꼬이며 지난 시즌에 좋았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죠. 주장 위고 요리스마저 8라운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경기에서 심각한 팔부상을 당합니다. 해리케인과 손흥민이 분전하며 팀 분위기를 쇄신하려 노력했지만 11라운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안드레 고메즈의 발목이 90도 이상 돌아가는 자칫 선수 생명을 끝낼 수도 있는 심각한 부상을 입히며 도리어 정신적 충격까지 얻고 말죠. 12라운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1대1로 비기며 최근 5경기 3무 2패, 리그 14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결국 팀의 영광을 이끌었던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하게 됩니다. 선수단이 A매치 일정으로 각국 대표팀에 합류해 있는 시기에 경질을 단행하여 포체티노 감독은 선수들과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작전판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작별을 고하죠. 경질이 발표된 11시간 후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조세 무리뉴가 감독으로 선임됩니다. They will return the day when they
스타 플레이어 영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구단 수뇌부와 갈등을 일으켰었던 무리뉴의 성향과 제한적인 자금만 활용하는 구단의 방침이 상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첫 경기였던 13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 손흥민이 무리뉴 체제에서의 첫 골을 터뜨리며 3대2 승리를 거둔 후 어느 정도 우려가 사라지는 듯 했으나 자폐 탕강가라는 원석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경기 실점을 허용하는 수비진, 해리케인과 손흥민의 부상으로 델레 알리가 최전방에서 뛰는 등 공수 양면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합니다. 특히 에릭센이 무수한 이적설 끝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인터밀란으로 이적했고, 손흥민이 26라운드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오른팔 골절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된 이후 3경기에서 1무 2패에 그치고 말죠. 여담으로 손흥민은 경기 초반 골절상을 당했음에도 풀타임 출전하며 후반 49분 극장골 포함 멀티골을 터뜨렸으며 16라운드 번리와의 경기 중 70m를 내달리며 6명을 제치고 넣은 골이 2020 런던 풋볼 어워즈 올해의 골로 선정되는 경사를 누렸습니다. 과연 토트넘 호스퍼는 어려운 상황을 딛고 다시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